안녕하세요. 김조커입니다. 제가 다루게 된 공략은 레드 버전과 그린 버전을 먼저 하게 됐는데, 우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있잖아요. 공략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녀석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소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이 버전들은 게임 프릭에서 개발되었고 유통은 닌텐도에서 하게 됐습니다. 플랫폼은 게임보이 시리즈는 모두 돌아갑니다. 게임보이, 게임보이 포켓, 게임보이 라이트, 게임보이 컬러, 게임보이 어드밴스, 게임보이 어드밴스 SP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심플하게 미크로 빼곤 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2016년 2월에 닌텐도 DS 버추얼 콘솔로도 플랫폼이 출시되었네요. 참고로 작은 게임기로 이용하기 싫으면 슈퍼 게임보이를 통해 슈퍼 패미컴으로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기존에는 원래 흑백으로 이용하지만 슈퍼 게임보이를 이용하게 되면 고유 프레임이 생기게 되면서 더 색감있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출시 일자는 일본에선 1996년 2월 27일에 레드와 그린을 동시 발매하게 됐고 이후에는 미국에선 1998년 9월 28일에 발매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호주에선 1998년 10월 23일에 발매하게 됐으며 영국에선 1999년 6월 10일에 발매하게 됐고 유럽에선 1999년 10월 5일에 발매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20주년이 되는 2016년 2월 27일에 닌텐도 DS 버추얼 콘솔로도 출시를 통해 다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여담이지만 버추얼 콘솔에서 잡아 포켓모버를 통해 7세대 이후에 소프트웨어로 옮긴 포켓몬들은 게임보이를 이미지한 출신지 마크가 붙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닌텐도 3DS의 eShop이 서비스 종료됨에 따라서 더 이상 구매를 할 수 없게 됐지요. 그리고 또 다른 여담으로 원래는 1995년 11월 말에 발매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카피라이트 표기가 1995년으로 되어 있는 이유랍니다. 그리고 북미며 유럽이며 여러 곳에 해외판으로 출시를 했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선 발매를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글 지원을 안 해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엔 플로피 디스크에 롬 파일을 저장해서 PC로 이용했고 돈이 많은 친구들이 직구로 이용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갖고 있는 복각팩처럼 한글화 지원이 되어 나름대로 한글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레드와 그린은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기념비적인 첫 번째 작품입니다. 발매 당시 출하량은 약 23만 장으로 비교적 저조한 편이었지만 만화 잡지 월간 코로코로 코믹에서의 꾸준한 소개와 입소문으로 판매량이 갈수록 오르더니 인기가 치솟자 추가 발매된 블록까지 합해 일본에서만 약 1000만 장이 팔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게임보이를 회생시킨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닌텐도 휴대용 콘솔인 게임보이 전용 소프트로 기획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에 비해 개발에 딜레이가 매우 심해서 게임보이가 단종 및 후계기를 준비하던 때에 마지막 소프트로서 발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포켓몬스터 열풍을 계기로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 발매가 끝나기로 되어 있었던 게임보이 소프트들이 96년 하반기부터 다시 새롭게 발매되기 시작했고 게임보이는 기존 소프트도 호환 가능한 일종의 업그레이드 기종인 게임보이 컬러로 생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박난 소프트 하나 때문에 그것도 마지막으로 장식하려던 소프트 때문에 콘솔 수명이 몇 년이나 연장되는 전설적인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셈이죠. 참고로 레드와 그린을 투입된 스태프는 디렉터로 타지리 사토시, 프로그래머로는 오타 타케노리, 모리모토 시게키, 와타나베 테치야, 마스다 주니치, 캐릭터 디자인으로는 그 유명한 스기모리 켄, 니시다 아츠코, 포켓몬 디자인으로는 역시나 스기모리 켄과 니시다 아츠코, 그리고 후지와라 모토후미, 모리모토 시케키, 맵 디자인으로는 타지리 사토시, 니시노 코지, 마츠시마 켄지, 노노무라 후미히로, 타니구치 류스케, 파라메틱 디자인으로는 니시노 코지, 음악과 음영 효과에는 역시나 우리가 아는 마스다 주니치, 시나리오에는 역시나 타지리 사토시, 타니구치 류스케, 노노무라 후미히로, 진나이 히로유키, 프로듀서에는 젤다로 유명한 미야모토 시게루, 이시하라 츠네카즈, 카와구치 타카시 이렇게입니다. 반면 해외판 출시 때는 기존 멤버와 동시에 추가된 스태프도 있는데 프로그래머 쪽엔 타마다 소스케, 그리고 포켓몬 디자인 쪽으로는 오타 사토시와 요시카와 레나,
그리고 파라메틱 디자인 쪽으로는 나카무라 타케오가 추가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게임 개발을 한 경우가 많지만 본작이 RPG이고 등장하는 포켓몬이 151마리나 되며 인간 캐릭터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제작된 편입니다. 원래 맨 처음에는 캡슐 몬스터라는 가제 기획안이 타지리 사토시에게 있었고 그것이 1989년경이었습니다. 그치만 초반에는 캡슐 몬스터 제작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런 일련의 실전 과정을 통해 게임을 만드는 노하우를 익혀나간 타지리와 동료들은 서서히 포켓몬스터라는 구체적인 게임 아이디어로 변화시켜 개발하게 되었고 프로젝트를 지도 고문하고 서포트하고자 미야모토 시게루가 다시 발을 들이게 되며 우리가 아는 그 게임으로 출시 또한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게임은 마더 시리즈에 큰 영향을 받고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현대 배경, 모자를 쓴 어린이 주인공, 게임 시작 포인트가 2층의 주인공의 방, 기술 사용 시 송화하는 수치가 PP,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여정, 백화점에서 파는 상처약, 해독초, 살충 스프레이와 같은 아이템 등이 그대로 있다는 점, 엄마 캐릭터가 회복을 시켜줌, 게임 오버 시 소지금이 절반으로 감소, 그리고 마더 본작의 8개의 멜로디를 모은다와 포켓몬의 8개의 배지를 모은다의 유사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영향을 받고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버전을 선택하면 당신만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라는 슬로건을 생각하고 처음에는 실제로 레드, 블루, 그린의 3가지 색상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2가지 버전으로 줄였고 마리오와 루이지의 상징적인 색깔처럼 레드와 그린으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가지 버전이 출시된 또 다른 이유는 친구들끼리 교환 케이블을 통해 서로의 몬스터를 교환하는 통신 교환을 목적으로 2가지 버전을 출시하기도 했지만 저처럼 친구가 없는 사람은 2 버전을 모두 사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결국 그 전통은 출시 예정인 10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골드와 실버, 루비와 사파이어, 다이아몬드와 펄, 블랙과 화이트, X와 Y, 선과 문, 소드와 실드, 스칼렛과 바이올렛, 출시 예정인 윈드와 웨이브 등 그 전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더블팩을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 또한 있어서 돈 방석에 앉게 됐다는 전설이. 참고로 해외판은 레드와 그린이 아니라 레드와 블루입니다. 일본판은 레드와 그린. 그러다 특별판 느낌으로 블루가 출시가 된 셈이고 해외판은 그린 버전의 사용으로 블루 버전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 버전은 해외판이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일어판 로고는 이와 같이 되어 있고 포켓몬스터라는 영어 문구가 적혀 있는데 레드는 한자로 적, 그린은 한자로 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해외판은 일어판처럼 직사각형 패키지 팩이 아닌 정사각형 패키지 팩으로 되어 있고 로고의 디자인도 달라졌습니다. 더불어 레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포켓몬 타이틀 문구가 적혀 있으며 동시에 Gotta catch 'em all라는 문구 또한 삽입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버전은 해외판이 없습니다. 그린 버전의 사양이 블루 버전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판은 캐릭터 디자인이며 여러 요소들을 바꿔야 하는 등 다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본 발매 이후 무려 2년 이상이나 흐른 후에야 북미 시장에 발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해외에서도 크게 흥행하여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 6월 기준으로 레드그린의 총 판매량은 약 3,180만 장으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레드와 그린 판매된 수량이 800만 장이고 나머진 해외판인 셈이네요. 그리고 각 버전의 차별점도 나름 두고 있는데 우선 색깔 타이틀을 두고 있다 보니 상징하는 포켓몬이 다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트로 또한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에만 출연하는 포켓몬이 있고 그린에만 출연하는 포켓몬 또한 있으며 레드에서 높은 확률로 나오는 포켓몬이 그린에선 낮은 확률로 나오고 그린에선 높은 확률로 나오는 포켓몬이 레드에선 낮은 확률로 출연하는 등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게임 코너에서도 판매하는 포켓몬 내역 또한 다른데 그린이 좀 더 인기가 없을 것을 예상한 탓일까요? 같은 폴리곤이어도 코인의 차이가 있어서 그린이 경제적인 면에선 좀 더 유리합니다. 포켓몬의 수는 151마리입니다. 원래는 150마리였지만 용량이 남아서 뮤를 꽁꽁 숨겨뒀는데 이게 버그로 찾은 사람을 통해 나름 재미 요소가 되어서 더 흥행에 보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벤트로 뮤를 얻게 됐지만
이벤트가 아니어도 버그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비전 머신 전용으로 썼던 것 같네요. 첫 작품이라서 그런지 상당수의 포켓몬 도트가 지독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머리가 몸의 절반을 차지한다든지 눈이 짝눈으로 나온다든지 몸체 비율부터 맞지 않는 것이 유독 많은데 특히 뒷모습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럽지요. 이후 특별판으로 출시된 블루 버전 1호판부터는 모든 포켓몬의 도트를 수정해서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거나 날림으로 만든 도트들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오히려 블루 버전 쪽이 이상한 디자인들도 있는데 피준투나 골배처럼 안 그래도 괴상했던 것이 더 괴상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뒷모습은 여전히 복사 붙여넣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시 역시도 여전히 요괴의 생김새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나시 도트의 기묘함이 제작진 사이에서 매력으로 승화되어서 인기가 가장 많았다고는 하는데 지금 보면 납득은 안 가네요. 그러다 피카츄 버전부터는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아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기존 도트를 다시 죄다 갈아엎게 됐지만 역시나 뒷모습은 여전했습니다. 그래도 앞모습은 많이 좋아지게 됐지요. 스토리는 한 소년이 악으로부터 도시의 평화를 지키고 챔피언에 등극한다는 직관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감 완성을 목적으로 여행 및 친구들과 통신 교환을 해나가는 게임의 의도도 녹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켓몬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턴제 전투, 스타팅 포켓몬, 라이벌, 8개의 체육관 배지, 악의 조직 타도, 그 후 포켓몬 리그에서의 4천왕 및 챔피언 재패 등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기작인 만큼 또 다른 레전드 요소도 있는데 바로 버그. 그중 유명한 것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뮤포획 버그, 오박사 버그, 미싱노, 불꽃 타입에 반감되어야 할 얼음 타입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과 설정상 고스트는 에스퍼를 때려잡는다고 되어 있었지만 아예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버그, 텅구리 유령, 삐삐 인형으로 스킵하는 버그 등 너무 많은 버그를 갖고 있는 버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버그를 소개하는 콘텐츠며 스피드런, 켜낭, 풀버전, 너즐록과 같은 하드코어 챌린지 등 각양각색의 컨셉으로 아직까지 활용이 될 정도로 롱런하는 몇 안 되는 게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게임 난이도는 제 기준으로 최하 수준입니다. 스타팅 한 마리로 줄곧 사용하면 4,000원까지 레벨 80을 만들 수 있고 오히려 6마리를 채우는 것보다 더 편하게 사용 가능하며 4,000원글의 포켓몬 기술 배치도 엉망인 것을 보면 말 다했습니다. 수면 상태도 아닌데 꿈먹기를 사용할 정도로 AI도 엉망이고 스피드만 높아도 급소율은 잘 터져서 모든 포켓몬 시리즈 중 난이도는 제일 낮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밸런스도 여러모로 붕괴가 됐는데 눈보라의 명중률은 90%였고 파괴광선으로 상대를 KO시키면 다음 턴에도 공격이 가능했으며 회오리 불꽃이나 김밥말이 같은 구속 기술들은 상대의 행동을 봉쇄하는 역할을 해서 애를 먹게 만든 사례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모든 버전 중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요소도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타입은 15개였습니다. 강철 타입과 악 타입, 페어리 타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그 때문에 상성도 엉망진창이었는데 고스트 타입은 에스퍼에게 통하지 않았고 불꽃 타입과 얼음 타입은 서로 한 배였으며 독 타입과 벌레 타입은 서로 2배 타격을 줬습니다. 더불어 능력치도 HP, 공격, 방어, 특수, 스피드 이렇게 5개뿐이었고 2세대부터 특수가 특수 공격과 특수 방어로 나뉘게 됐지요. 즉 망각술 한번 쓰면 특수가 2랭크가 올라가는 셈이기 때문에 특수 공격과 특수 방어가 2랭크 올라가는 셈이죠. 더불어 1세대부터 2세대까지 노력치를 모든 스탯에 전부 올릴 수 있어서 켄타로스나 물타입 포켓몬과 에스퍼 타입 포켓몬들처럼 피지컬 하나로만 상위 티어를 논하게 되었고 1세대만의 또 다른 시스템 요소인 급소, 스피드와 급소율이 연관이 있던 1세대라 리자몬과 페르시온, 닥트리오의 베어 가르기, 그리고 이상의 꽃의 잎날 가르기 등 거의 급소 판정이 높은 기술은 99%를 자랑했습니다. 즉, 기술만 사용하면 급소가 발동됐죠. 기능적인 부분으론 A 버튼과 B 버튼, 그리고 스타트 버튼과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타이틀 화면으로 나갈 수 있게 소프트 리셋이 되고요.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 위 버튼과 셀렉트와 B 버튼을 누르면 저장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레드 버전과 그린 버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공략을 하기에 앞서서 TMI를 설명드리게 되었는데 이 게임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다음 영상부턴
본격적으로 공략 영상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입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